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합니다. 활동 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인데요.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표입니다. 오늘부터 본격 활동이 시작되는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어떤 활동들 하게 될지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먼저 특위가 이제 위원장인 저 그리고 우리 당의 기동민 의원, 또 미래통합당의 김승희 의원, 또 민생당의 김광수 의원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18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되어서 5월 29일까지 활동하는데요. 네. 특위를 구성한 목적은 코로나19 확산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막느냐 하는 거, 그리고 치료 격리병원 부족 문제 등 하여간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검역 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하여간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에 관해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네. 한편 이제 어제였죠. 대형 교회들의 예배 중단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온라인 대체를 요청하신 바가 있으신데,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교인 수가 적은 중소형 교회들이 또 상당하다 보니 이곳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 지금 빠른 증가세가 수그러들 때까지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해달라고 전국의 6만여 목사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렸고, 또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이 많이 응하고 있는데요. 네. 국회 조창기도 회장의 책임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로 예정되었던 대규모 국제행사 국가조창기도회도 9월 28일로 연기했거든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신천지가 지금 이런 대규모 확산세의 중심에 있다는 게 지금 공지의 사실인데, 신천지 말대로 자신들이 피해자라면 신천지라는 집단은 교육생을 포함해서 31만의 신도들이 이만희 교주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이만희 교주가 빨리 나와서 전 신천지 교도에게 호소해서 전부 격리하고 그래서 확산을 막고, 그리고 검사받고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지휘해야 될 텐데 말이죠. 지금까지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정강훈 씨 속해 있는 범투본, 이것도 법원에서 광화문 집회를 불허했으면 중단해야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씨가 집무했던 교회죠. 거기서 밖에다 의자까지 내놓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또 어제 집회를 했다. 이런 식의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코로나19 그 지역 확산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특단의 협력이 두 단체에 지금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게 이제 정치권과 정부 안팎의 관측인데, 민생당은 국채 발행은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라면서 난색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르스 당시 추경이 11조 원이었죠. 그래서 그 규모보다는 좀 커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래서 전염병 관련 방역 체계를 더 고도화하는 문제,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을 지원하고 민생 고용 안정도 지원해야 되고, 또 비상 지역 경제도 지원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는 돼야 되고, 문제는 속도입니다. 빠르게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여야가 임시국회 기간 3월 17일까지 통과하기로 합의한 것은 잘 된 것 같고요. 네. 일부 야당에서 얘기하는 국채 발행에 어려움하는 것은 IMF가 지난달 19일 발간한 G20 조망보고서에서 한국, 호주, 독일 세 나라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이 가장 충분한 국가로 지목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취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걸 걱정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은 네. 충분히 건강합니다. 속도 이제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2월 임시국회 끝나는 이달 17일 전에 이제 통과시켜서 이제 돈줄을 풀겠다 이런 계획인데 야당에서 이제 이번 핑계로 선신성, 총선용 예산 끼워 넣는 거는 막아야 한다 또 이런 점을 강조를 합니다. 뭐 추경 통과 문제 없겠습니까? 저희 특위에서도 이 추경 통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간의 이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정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선심성 예산 같은 게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겠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전염병 막기 위해서 필요한 병상과 인력과 물자 지원하는 것 여기에 중점을 두를 테니까 네.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좀처럼 이번 사태 지금 진정 국면에 아직 들어서지 않으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 등에 대해서 야당이 집권 여당이 의사협회 여러 권고를 무시해서 이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의사협회뿐만 아니고 의료 관련 11개 학회가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에서도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호소했고요. 정부가 바로 외출 이동 자제, 다중행사 참여 자제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인 문제는 31번 확진자 이후에 중국 입국자와 관련된 감염이 없다가 어제 중국 유학생 한 명이 처음 확진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한중 교육 당국 간에 지금 중국에서 한국에 유학 온 학생이 약 7만 명, 한국에서 중국에 유학 간 학생이 약 5만 명인데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유학생들 간의 상호 입국 방문을 자제하자는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대처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우리 특위가 오늘 이제 처음 구성되면 이 지금 코로나19 막기 위해서 온 국민이 공무원, 방역당국, 자원봉사자, 온 국민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업무 보고는 다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는 거 보고받기보다는 가장 피해가 심각한 대구 경북 지역의 병상이나 의료시설 장비를 어떻게 공급해 줄 거냐. 그리고 인력 부족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마스크 공급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등등 당장 시급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핀셋 특위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네,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